1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무료 한 가지 질문을 타로카드로 살짝 봐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마음 하나만 조용히 품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1번 분들 카드를 보는데요. 처음부터 마음이 확 가볍게 열리는 리딩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숨을 한번 고르게 됩니다. 누가 문을 쾅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래 닫아둔 방 안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느낌이에요. 그 방 안에 누구 이름 하나가 아직 남아있네요. 본인은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 사람 생각 안 한다. 이제는 연락 와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인연 동작 카드가 맨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 카드는 그냥 새 사람 하나 툭 던져주는 카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이 아직 따뜻한지 아니면 끊어져 식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카드예요. 1번 분들 마음속에 이런 장면이 있으시죠? 밤이 늦었는데 갑자기 휴대폰 화면을 한번 켜보는 거예요. 연락이 온 것도 아닌데 혹시나 해서 보는 그 습관, 아니면 길을 걷다가 비슷한 향기, 비슷한 옷차림, 비슷한 말투를 가진 사람만 봐도 마음이 한번 멈추는 순간. 인연 동작 카드가 바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누군가를 잊지 못해서 힘들다기보다 그 인연이 내 안에서 아직 완전히 성불하지 못한 느낌이에요. 사랑이 끝났으면 끝난 대로 묻혀야 하는데 이 마음은 땅속에 묻힌 씨앗처럼 조용히 살아 있습니다. 새순이 날지 흙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 옆에 바로 매듭 카드가 붙어 있네요. 이게 참 묘합니다. 인연 동작 카드 혼자 있었으면 새로운 연락이 오겠네, 누가 마음을 흔들겠네 하고 부드럽게 볼 수 있는데 매듭 카드가 붙으면 이야기가 깊어져요. 두 분 사이의 말로 다 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헤어졌든 애매하게 멀어졌든 아직 시작도 못했든 뭔가 깔끔하게 끝난 모양은 아니에요. 한번 제대로 묻지 못한 말, 상대가 왜 그랬는지 끝내 확인하지 못한 마음, 혹은 본인이 그때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 그게 매듭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매듭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만 오래 당기면 손가락이 아프잖아요. 실을 풀려고 계속 잡아당기면 오히려 더 조여드는 것처럼 1번 분들 사랑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락하고 싶어서 참았고 참다가 화가 났고 화가 나니까 더 그립고 그리우니까 또 자존심이 상하는 흐름. 상대방도 완전히 자유로워 보이진 않아요. 매듭 카드는 혼자 묶는 카드가 아니라 둘 사이에 생기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딩에서 중요한 건 나만 아직 못 잊은 걸까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사이에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구나 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현재 자리에 우물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물 카드는 겉으로는 조용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웃고 일도 하고 해야 할 일도 해내죠.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물이 깊습니다. 바닥이 쉽게 보이지 않아요. 1번 분들 마음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1번 분들이 괜찮은 줄 알아요. 심지어 본인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마음이 툭 꺼집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물결이 흔들려요. 그 흔들림이 바로 우물 카드예요. 우물 카드는 깊은 감정, 숨겨둔 진심, 오래 묵은 그리움을 보여줍니다. 사랑운에서 우물 카드가 나오면 마음이 얕지 않습니다. 잠깐 좋아하고 마는 인연이 아니라 내 안쪽 어딘가까지 들어온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있는 일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요, 1번 분들이 단순히 그 사람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해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았는지, 왜 말 한마디에 무너졌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시기가 같이 와 있어요. 우물가에 혼자 앉아 물속 얼굴을 들여다보는 장면처럼요. 숨겨진 원인에는 해원동작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해원동작 카드는 원망을 풀어주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게 꼭 네가 나한테 잘못했어 하는 거친 마음만은 아닙니다. 왜 나를 헷갈리게 했을까?
왜 그때 붙잡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런 사람을 아직도 생각할까? 이런 마음도 다 원망의 한 자락이에요. 상대를 향한 원망도 있지만 나 자신을 향한 서운함도 보입니다. 1번 분들, 혹시 혼자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덜 마음 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걸. 이런 말이요. 그런데 해원동작 카드는 그 마음을 탓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다가 아픈 건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거죠. 이 네 장이 한 줄로 이어지면 이렇게 보입니다. 인연 동작 카드가 두 사람 사이 실을 들고 있고, 매듭 카드가 그 실을 한번 묶어놨어요. 그리고 우물 카드가 그 실 끝을 깊은 물속으로 내려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해원 동작 카드가 물가에 앉아 이제는 울어도 괜찮다, 풀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1번 분들의 6월 애정운은 당장 누가 돌아온다, 새 사람이 확 들어온다,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보다 먼저 내 마음이 풀리는 달로 읽혀요. 마음이 풀려야 연락도 제대로 받고 새 인연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매듭이 너무 조여 있으면 누가 와도 비교하게 되고 누가 다가와도 겁이 먼저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난 카드 배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연 동작 카드가 앞에 있고 매듭 카드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건 아직 양쪽 끝이 살아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우물 카드가 깊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은 느릴 수 있어요. 상대가 바로 연락한다거나 갑자기 고백한다거나 그런 식의 빠른 장면보다는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는 흐름입니다. 상대도 어떤 순간에 1번 분들을 떠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밤, 비 오는 날, 예전에 함께 갔던 장소 또는 둘만 아는 작은 습관 같은 것들이 신호처럼 올라올 수 있습니다. 1번 분들은 6월에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해요. 잊어야 한다고 다그치면 더 선명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물물은 손으로 휘저으면 더 흐려지잖아요. 가만히 두어야 바닥이 보입니다. 지금은 마음을 휘젓는 시기가 아니라 물이 맑아질 시간을 주는 시기입니다. 신령님께서도 이 흐름에서는 억지 결론보다 정성을 먼저 보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정성 하나가 인연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든 놓아주든 새 사람을 만나든 1번 분들이 먼저 편안해져야 합니다. 이제 뒤쪽 흐름을 보면요, 맑은 물그릇 카드가 행동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카드가 참 곱습니다. 앞에서 우물 카드가 깊은 물이었다면 맑은 물그릇 카드는 내가 손으로 떠놓은 정성의 물이에요. 우물은 오래 고인 감정이고 맑은 물그릇 카드는 이제 내가 스스로 마음을 정돈하는 행위입니다. 6월은 그냥 기다리는 달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게 떠놓는 달이에요. 누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만 바라보면 마음이 흐려지고 내가 이 사랑에서 무엇을 원했는지 들여다보면 물이 맑아집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실천으로도 아주 분명합니다. 1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밤에 마음이 너무 복잡한 날에는 깨끗한 컵에 물을 한 잔 떠놓고 불을 너무 밝게 켜지 말고 조용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부르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불러보세요. 나는 무엇이 서러웠나? 나는 무엇이 아직 고마웠나? 나는 무엇을 이제 놓아주고 싶은가? 이렇게요. 이건 미신처럼 무언가를 억지로 부르는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성을 들이는 일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인연의 신호도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외부 변수에는 풍경 카드가 나왔습니다. 바람종이죠. 가만히 매달려 있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맑은 소리를 냅니다. 이 카드가 외부에 나오면 6월에는 소식이 완전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다만 크게 문두드리는 소식은 아닐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신호입니다. 상대가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우연히 상대의 흔적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새 인연 쪽이라면 별 생각 없이 나간 자리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을 수 있어요. 풍경 카드는 요란한 사랑보다 잔잔한 예감을 줍니다. 이건 뭐지? 하고 한번 고개를 돌리게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풍경 카드는 바람이 있어야 울립니다. 가만히 방 안에만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1번 분들은 6월에 너무 스스로를 닫아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대단한 만남을 만들라는 뜻은 아니에요. 산책을 하든 오래 안 만난 친구에게 안부를 묻든 평소 안 가던 카페에 앉아보든 마음의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운에서 움직임은 늘 큰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커피잔 옆에 놓인 휴대폰 알림 하나로 오고, 어떤 날은 친구가 무심코 꺼낸 이름 하나로 오고, 어떤 날은 내 마음이 이상하게 덜 아픈 아침으로 옵니다. 풍경 카드가 바로 그런 작은 바람입니다. 결실 자리에는 비단 카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한 흐름이에요. 비단 카드는 아무데나 깔리지 않습니다.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중요한 물건을 감쌀 때, 마음을 예쁘게 표현할 때 등장하는 상징이죠. 1번 분들의 6월 애정운은 끝에 가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에서 초라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매달린 게 아니라 진심이 깊었던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나를 귀하게 보는 시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과거 인연이든 새 인연이든 중요한 건 1번 분들이 더 이상 헐값에 마음을 내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비단 카드가 풍경 카드 뒤에 나오니까 작은 소식 뒤에 분위기가 부드럽게 변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온다면 처음부터 뜨겁고 진한 말이 아니라 안부처럼 올 수 있어요. 잘 지내? 문득 생각났어. 이런 식의 말이요. 그런데 그 짧은 말 뒤에 마음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1번 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답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맑은 물그릇 카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맑은 상태인지 먼저 봐야 해요. 외로워서 반가운 건지, 정말 다시 대화할 준비가 된 건지 그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매듭을 다시 묶지 않습니다. 마지막 수에는 해수관음 카드가 나왔습니다. 해수관음 카드는 눈물을 씻어주는 기운입니다. 바다처럼 큰 마음, 자비로운 손길, 감정의 정화를 보여줘요. 1번 분들한테 이 카드는 굉장히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그동안 속으로 삼킨 말이 많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마음은 여러 번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해수관음 카드는 그런 분들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카드예요. 이제 괜찮다 하고 등을 쓸어주는 느낌입니다. 사랑이 다시 오든 다른 길로 흐르든 1번 분들이 상처만 남긴 채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성불하실 마음은 성불하고 다시 살아날 마음은 맑게 살아납니다. 현실적인 조언도 드릴게요. 1번 분들 이번 달에는 먼저 긴 장문의 연락을 보내는 건 조금 천천히 하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보내면 매듭이 더 조여질 수 있어요. 대신 노트나 메모장에 보내고 싶은 말을 먼저 적어보세요. 다 적고 나서 하루 지나 다시 읽어보면 정말 보내야 할 말과 내 안에서 풀어야 할 말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의 흔적을 일부러 뒤지는 시간은 줄이셨으면 해요. 우물물에 계속 돌을 던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조용히 정성을 들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마음이 맑아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맞는 인연만 남게 해주세요. 이렇게 발언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분들의 6월 애정운은 소리 없이 깊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돌아오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다시 귀하게 대할 수 있는가예요. 인연 동작 카드가 실을 잡고 있고, 매듭 카드가 아직 풀릴 여지를 남겼고, 우물 카드가 깊은 속마음을 보여줬고, 해원 동작 카드가 그 마음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맑은 물그릇 카드가 정성을 권하고, 풍경 카드가 작은 소식을 올리고, 비단 카드가 1번 분들의 가치를 다시 깔아줍니다. 마지막 해수관음 카드가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젖은 마음은 사랑으로만 마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아끼는 정성으로도 마릅니다. 그러니 이번 달 너무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마음이 먼저 맑아지고 그 다음에 인연이 움직입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시작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구독해주신 분들을 위해 감사 이벤트로 무료 한 가지 질문을 타로카드로 봐드리고 있으니 지금 마음속 질문 하나만 조용히 정해두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분들 카드는 첫 느낌이 아주 부드러운데 동시에 가까이 가려 하면 살짝 물러서는 결이 있습니다. 마치 밤에 창가에 앉아 달빛은 보고 싶은데 커튼을 활짝 열기는 망설이는 사람 같아요. 선녀 카드가 맨 앞에 나옵니다. 이 카드는 매력입니다. 그런데 그냥 외모만 말하는 매력은 아니에요. 말투, 분위기, 눈빛,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결, 그리고 어딘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신비함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랑에서 눈에 띄는 분들이에요. 누군가는 이미 이번 분들을 좋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분들이 그 시선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계신 느낌이 강해요. 선녀 카드가 나오면 주변에서 괜찮은 사람인데 왜 아직 혼자야? 이런 말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연애를 해도 상대가 처음에는 끌려오는데 막상 깊어지려 하면 내가 먼저 마음의 속도를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분들 마음 안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다가와도 속으로 먼저 따집니다. 이 사람 진심일까? 오래 갈까? 나만 또 깊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요. 선녀 카드는 꽃처럼 피어 있는데 바로 옆에 금줄 카드가 둘러져 있습니다. 금줄 카드는 경계입니다.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신성한 줄이죠. 사랑운에서 금줄 카드가 나오면 마음의 보호막이 강합니다. 이번 분들은 쉽게 마음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 느낌도 중요하지만 말과 행동이 맞는지,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는지, 내 삶을 어지럽히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성숙함이기도 한데 때로는 너무 강한 금줄이 좋은 인연까지 밖에 세워둘 수 있어요. 문 앞에 온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안에서 숨죽이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금줄 카드가 지난 흐름에 있으니 과거에 한번 마음을 크게 닫게 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믿었다가 실망했거나 애매한 관계에 끌려다니다가 본인의 리듬을 잃었거나 혹은 책임감 없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나 드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맞아요. 그 마음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리딩에서는 신령님께서 그 금줄을 완전히 걷어내라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꽉 묶어놓은 부분만 조금 느슨하게 하라고 하시는 쪽에 가까워요. 보호는 필요하지만 사랑이 들어올 작은 틈은 있어야 하니까요. 현재 자리에는 방울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참 예뻐요. 방울은 소리이고 끈은 연결입니다. 누군가가 이번 분들 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거나 곧 보낼 수 있습니다. 대놓고 고백한다기보다 자꾸 말을 걸거나 별것 아닌 일로 연락하거나 주변에서 은근히 엮이는 방식일 수 있어요. 이번 분들 혹시 요즘 이상하게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가볍게 이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또는 관심 없는 척 하는데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울끈 카드는 그런 작은 울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방울끈 카드가 나와도 이번 분들은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원인에 문살 카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문살은 안과 밖을 나누지만 완전히 막지는 않습니다. 안에서 밖이 보이고 밖에서도 안의 그림자가 조금 보입니다. 이건 마음을 완전히 닫은 사람의 카드가 아닙니다. 보고는 있어요. 관심도 있습니다. 다만 문을 열고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더 지켜보고 싶고 내 마음이 진짜 설렘인지 외로움인지 확인하고 싶고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닌지 재고 있는 겁니다. 이번 분들 이런 적 있으시죠? 누가 괜찮은 말을 해도 바로 믿지 않고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것, 호감이 생겨도 일부러 답장을 늦게 하거나 마음이 커질까봐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 그러면서도 상대가 멀어지면 괜히 서운해지는 것, 이 네 장이 딱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녀 카드가 빛나고 금줄 카드가 보호하고 방울끈 카드가 울리고 문살 카드가 조용히 지켜봅니다. 사랑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번 분들 마음은 아직 문틈으로만 보고 있어요. 6월 애정운에서 이 배열은 새 인연 가능성이 좋습니다. 특히 소개, 모임, 일상적인 대화, 온라인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락이 보입니다. 다만 이번 분들이 너무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면 타이밍이 지나갈 수 있어요. 사랑에서 처음부터 모든 답이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살 너머로 오래 쳐다보기만 하면 밖에 서 있던 사람도 아,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고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번 분들은 아주 작은 반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웃어주기, 짧게 답하기, 관심 있는 주제 하나 던지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금줄을 풀라는 게 아니라 방울 소리를 들었다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번 분들 마음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은 따뜻해요. 다만 그 따뜻함을 함부로 꺼내 보였다가 상처받을까봐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딩은 참 성숙한 사랑의 문턱처럼 보입니다. 어린 설렘처럼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확인하며 다가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이 2번 분들에게 맞습니다. 다만 지나친 방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신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릴 준비를 하는 문입니다. 선녀 카드의 빛은 이미 밖으로 새고 있고 방울끈 카드의 소리는 이미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가면 행동 자리에 부채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이번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부채 카드는 답답한 공기를 바꾸는 카드예요. 막힌 방에 바람을 넣고 뜨거운 마음을 식히고 멈춰있던 분위기를 살짝 움직입니다. 6월에 해야 할 일은 대단한 고백이나 큰 결단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생활 패턴 하나만 바꿔도 애정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랑운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내가 숨통을 틔우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봅니다. 부채 카드는 특히 자기 표현을 말합니다. 선녀 카드가 앞에 있었죠. 이번 분들의 매력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금줄 카드와 문살 카드 때문에 그 매력이 안쪽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부채 카드는 그 매력을 밖으로 살짝 퍼뜨리라는 신호입니다. 너무 화려하게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진 하나를 바꾸거나 옷색을 조금 밝게 하거나 평소보다 부드럽게 인사를 건네거나 오래 미뤄둔 약속에 한번 나가보는 정도면 됩니다. 사랑은 때때로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살짝 열려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외부 변수에는 꽹과리 장국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판이 열리는 카드예요. 조용하던 분위기에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가 이번 분들을 밖으로 불러낼 수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잡거나 모임이 생기거나 소개 이야기가 나오거나 행사나 사람 많은 자리에 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분들이 평소라면 귀찮아서 안 나갔을 자리인데 이상하게 한번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꽹과리 장국 카드는 혼자 방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서 판이 열릴 때 살아나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외부에 있으니 6월에는 주변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 가족 중 누군가가 이번 분들의 애정운에 바람을 넣습니다. 너 이런 사람 만나보면 어때? 그 사람 괜찮던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직접적인 소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오갈 수 있습니다. 이번 분들 여기서 너무 단정 짓지 마세요. 내 스타일 아니야 하고 바로 끊지 말고 한 번만 더 봐도 좋습니다. 부채 카드는 한 번의 바람을 더 넣으라 하고 꽹과리 장국 카드는 판이 이미 열렸다고 말합니다. 결실에는 마지국 카드가 나옵니다. 이건 정말 좋은 흐름입니다. 마지국 카드는 복을 맞이하고 신을 맞이하고 새로운 흐름을 맞아들이는 카드예요. 사랑운에서는 새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관계의 분위기가 열리는 카드로 읽힙니다. 이번 분들이 마음을 조금만 열면 6월에는 아, 나도 다시 설렐 수 있구나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오래 닫아둔 마음이 한 번에 활짝 열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누군가의 존재가 싫지 않고 대화가 기다려지고 알림 하나에 미소가 올라오는 흐름은 충분히 보입니다. 마지국 카드는 예의를 갖춰 맞이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올 사람을 정성스럽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번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경계를 완전히 풀어야 하는 달은 아니에요. 오히려 잘 고른 인연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달입니다. 금줄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수회는 칠성님 카드가 나왔습니다. 칠성님 카드는 별의 타이밍, 복록, 인생의 길을 지켜주는 수호의 결입니다. 이번 분들의 인연운은 시간이 맞아 들어가는 그림이 있어요. 억지로 누굴 찾아다니는 것보다 내가 내 자리를 조금 밝히면 맞는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칠성님께서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닫지는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은 6월에 사랑의 운이 천천히 열립니다. 갑작스럽게 불타는 관계보다는 대화가 쌓이고 신뢰가 생기고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흐름입니다. 실전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평소보다 한 번만 더 밖으로 나가세요. 모임이든 산책이든 친구와의 차 한 잔이든 괜찮습니다. 사랑운이 집 안에서만 움직이기보다 사람 사이의 공기 속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또 본인을 보여주는 작은 부분을 정리해 보세요. 프로필 사진, 말투, 옷차림, 향기 이런 것 중 하나만 바꿔도 부채 카드가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깨끗한 마음으로 나에게 맞는 인연만 부드럽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의 길이 열립니다. 이번 분들의 6월 애정운은 방어에서 환기로, 관찰에서 맞이로 넘어갑니다. 선녀 카드가 이미 빛을 냈고, 금줄 카드가 마음을 지켜왔고, 방울끈 카드가 신호를 울렸고, 문살 카드가 조심스러운 시선을 보여줬습니다. 뒤에서는 부채 카드가 공기를 바꾸고, 꽹과리 장구 카드가 사람 많은 판을 열고, 마지구 카드가 새로운 사랑을 맞을 준비를 시킵니다. 마지막 칠성님 카드가 그 타이밍을 별자리처럼 맞춰줍니다. 그러니 6월에는 완전히 닫지도 너무 급하게 열지도 마세요. 살짝 웃고 한 번 더 답하고 마음에 바람 한 줄만 들이세요. 그 작은 틈으로 인연이 들어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짧게 전해드릴게요.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작은 감사로 무료 한 가지 질문을 타로카드로 봐드리고 있으니 마음에 걸리는 질문 하나만 편하게 떠올려 주세요. 3번 분들 카드는 펼치는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 묵직합니다. 그런데 그 묵직함이 나쁜 예감처럼 눌러오는 게 아니라 오래 들고 있던 짐을 이제 내려놓으려는 무게예요. 첫머리에 해원동작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카드입니다. 사랑운에서 해원동작 카드가 맨 앞에 오면 3번 분들은 이미 오래 참은 분들이에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울었고 별것 아닌 말에도 가슴이 서늘해졌고 상대의 태도 하나에 하루 기분이 무너진 적도 있었을 겁니다. 해원동작 카드는 이제 그 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이라는 건 꼭 원한처럼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내 몫을 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기다렸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는 허탈함, 분명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대가 끝내 책임지지 않았다는 답답함, 그런 것들이 한이 됩니다. 3번 분들 마음 안에는 내가 뭘 더 해야 했을까 하는 질문이 오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령님께서는 이제 그 질문을 조금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혼자 잘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옆에 살풀이 카드가 이어집니다. 해원동작 카드와 살풀이 카드가 붙으면 이건 강한 정리 흐름입니다. 억지로 끊는 정리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 붙어있던 무거운 감정을 털어내는 정리예요. 흰 천이 바람에 흔들리듯 오래 묵은 감정이 한번 크게 일렁입니다. 3번 분들 6월에는 감정이 이상하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고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문득 서럽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시원해지는 흐름이요. 이건 후퇴가 아닙니다. 살풀이 카드가 작동할 때는 감정이 마지막으로 몸을 흔들며 빠져나갑니다. 지난 흐름에 살풀이 카드가 있다는 건 3번 분들이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이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연락처를 지울까 말까, 사진을 남길까 말까, 답장을 할까 말까, 먼저 말할까 말까 이런 작은 선택을 수없이 반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던 건 현재 자리에 방석 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석 카드는 자리입니다. 내 자리, 상대의 자리, 관계 안에서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위치를 말해요. 3번 분들은 그동안 본인 자리를 조금 잃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연락하면 기다리는 사람, 상대가 애매하게 굴면 맞춰주는 사람, 상대가 멀어지면 이유를 찾는 사람, 그런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을 수 있어요. 방석 카드는 이제 다시 본인 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미워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 삶의 중심을 상대 반응에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3번 분들 상대가 연락하면 하루가 밝아지고 연락이 없으면 하루가 무너지는 시간 있지 않았나요? 그게 너무 오래되면 내 운이 상대 손에 묶입니다. 방석 카드는 그 묶임을 풀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카드예요. 내가 앉을 자리에 내가 앉아야
좋은 인연도 제대로 들어옵니다. 숨겨진 원인에는 보자기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보자기 카드는 감춤입니다. 겉으로는 잘 접어둔 것 같지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3번 분들은 아직 말하지 못한 속내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하고 싶었지만 삼킨 말, 주변 사람에게조차 꺼내지 못한 이야기, 혹은 본인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아직 좋아한다 일 수도 있고, 이제 지쳤다 일 수도 있고, 사실은 너무 억울하다 일 수도 있습니다. 보자기 카드는 그걸 계속 쌓두면 냄새가 밴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감정도 오래 숨기면 내 안에서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 내장은 참 분명합니다. 해원동자 카드가 마음의 한을 풀자고 하고, 살풀이 카드가 붙은 감정을 털어내고, 방석 카드가 내 자리를 되찾으라 하며, 보자기 카드가 숨겨둔 진심을 꺼내보라고 합니다. 3번 분들의 6월 애정운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내가 이 관계 안에서 다시 나를 찾느냐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돌아오더라도 내가 그대로 무너진 상태라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새 사람이 오더라도 내 자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제대로 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내 마음의 자리 정리가 먼저예요. 3번 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이 리딩이 더 강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답을 듣고 싶다. 이 애매함을 끝내고 싶다. 나만 기다리는 건 더 못하겠다. 맞아요. 그 마음이 올라올 때가 됐습니다. 해원동자 카드는 울어도 된다고 하고, 살풀이 카드는 털어내도 된다고 하고, 방석 카드는 돌아와 앉으라고 합니다. 보자기 카드는 이제 숨기지 말라고 해요. 6월에는 3번 분들이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볼수록 애정운이 좋아집니다. 참는 게 복이 되는 시기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들어가면 행동 자리에 신칼 카드가 나옵니다. 이건 아주 선명한 카드예요. 신칼 카드는 결단입니다. 흐릿한 줄을 자르고 더 이상 내 기운을 갉아먹는 것을 끊어내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헤어져라, 무조건 차단해라 이런 뜻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신칼 카드는 먼저 내 안의 애매함을 자르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이거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3번 분들한테 신칼 카드는 말합니다. 상대에게 답을 구하기 전에 내 기준을 먼저 세우라고요. 기준 없이 물으면 상대의 말에 또 흔들립니다. 요즘 바빴어. 미안해. 나도 마음은 있어. 이런 말들이 또 매듭처럼 감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준을 세워두면 그 말이 진심인지 회피인지 보입니다. 신칼 카드는 사람을 베는 카드가 아니라 흐림을 베는 카드예요. 이번 달 3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독한 마음이 아니라 맑은 기준입니다. 외부 변수에는 신호동작 카드가 나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3번 분들이 마음을 정리하려고 할 때 오히려 연락이나 신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늘 그런 법이 있죠. 내가 기다릴 때는 조용하던 사람이 내가 마음을 접으려 하면 살짝 흔들고 갑니다. 신호동작 카드는 메시지, 소식, 전조를 말합니다. 상대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주변을 통해 근황을 듣게 될 수도 있고, 세 사람 쪽에서 분명한 호감 표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동작 카드는 소식이 온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읽을지가 중요해요. 3번 분들, 6월에 누군가 연락을 해온다면 바로 마음을 다 열지 마세요. 신칼 카드와 함께 봐야 합니다. 그 연락이 정말 관계를 책임지려는 연락인지 아니면 본인 외로움을 달래려는 가벼운 신호인지 구분하셔야 해요.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약속을 실제로 잡는지, 시간을 내는지, 3번 분들의 감정을 존중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호동작 카드가 아무리 울려도 신칼 카드가 기준을 잡지 않으면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실에는 부채춤 청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3번 분들의 매력이 다시 살아나는 카드예요. 그동안 마음고생 때문에 얼굴빛도 흐려지고 웃음도 줄고 사랑 앞에서 자신감도 낮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춤 청카드는 다시 몸이 가벼워지는 카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예뻐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되찾으면서 자연스럽게 빛이 올라옵니다. 3번 분들, 6월 후반으로 갈수록 주변에서 요즘 좀 달라 보인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눈빛이 편안해지고 말투가 단단해지고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 결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 기운의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너져 있으면 좋은 사람도 불안하게 보고 애매한 사람에게도 더 끌립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나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고 나를 귀하게 보는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부채춤 청카드는 3번 분들이 다시 사랑받을 준비를 하는 카드입니다. 슬픔을 겪었지만 그 슬픔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 더 우아하고 깊어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수에는 사천왕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3번 분들 보호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사천왕 카드는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고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줍니다. 특히 애정운에서는 애매한 사람, 책임 없는 관계, 말만 하는 사람을 걸러내는 힘으로 들어옵니다. 3번 분들이 이번 달에 기준을 세우면 신기하게도 맞지 않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진짜 마음 있는 사람만 남을 수 있어요. 사천왕 카드는 부드러운 위로만 주는 카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을 지키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실전 행동을 드릴게요. 3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상대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보내기 전에 먼저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우리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애매한 태도에 머물고 싶지 않다. 이렇게요. 말이 정리되면 감정도 정리됩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오면 바로 긴 답을 하지 말고 한 호흡 쉬었다가 답하세요. 기다리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중심을 되찾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방 정리나 휴대폰 사진 정리처럼 눈에 보이는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칼 카드와 사천왕 카드는 실제 정리 행동과 잘 맞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내게 맞지 않는 인연은 평안히 물러가고 나를 귀히 여기는 인연만 남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발언해보세요. 신령님께서도 3번 분들의 마음이 더는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흐름입니다. 성불해야 할 미련은 성불하고 살아나야 할 내 매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3번 분들의 6월 애정운이에요. 회원동작 카드가 풀고 살풀이 카드가 털고 방석 카드가 내 자리를 찾게 하고 보자기 카드가 숨겨둔 말을 꺼내게 합니다. 뒤에서는 신칼 카드가 기준을 세우고 신호동작 카드가 소식을 울리고 부채춤 천 카드가 매력을 되살립니다. 마지막 사천왕 카드가 말합니다. 이번 달에는 사랑보다 먼저 나를 지키세요. 나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좋은 사랑도 지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시작 전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구독자분들께 작은 보답으로 무료 한 가지 질문을 타로 카드로 봐드리고 있으니 마음속에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만 조용히 올려두셔도 좋겠습니다. 4번 분들 카드는 첫 장부터 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닥 실이 아니에요. 오색 실타래 카드가 맨 앞에 나오면 이 인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만난다, 끝낸다 이렇게 간단히 나뉘지 않는 관계예요. 마음, 현실, 조건, 타이밍, 주변 상황, 말하지 못한 사정이 여러 색실처럼 얽혀 있습니다. 4번 분들 마음도 그렇죠. 어느 날은 이 사람과 깊이 가고 싶고 어느 날은 이게 맞나 싶고 또 어느 날은 이상하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색 실타래 카드는 그런 복잡한 인연의 결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카드가 핵심에 나오면 4번 분들의 6월 애정운은 정리보다 분별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끊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실이 진짜 인연의 실인지 어떤 실이 불안과 집착의 실인지 구분해야 해요. 4번 분들 혹시 마음속에 이미 오래 이어진 사람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나요? 또는 새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도 과거 인연이나 현재 상황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이 오색 실타래 카드는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인생의 다음 방향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애정운입니다. 옆에는 비녀 카드가 나옵니다. 비녀 카드는 여성 인연, 깊은 정, 단정한 약속, 그리고 마음속 품격을 말합니다. 사랑운에서 비녀 카드가 나오면 관계가 가벼운 놀이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상대가 4번 분들을 진지한 대상으로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비녀는 머리를 단정히 꽂아 흐트러짐을 잡아주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흩어진 마음을 한 방향으로 묶는 힘도 있습니다.
4번분들 마음에 이제는 장난 같은 관계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이 강하게 보여요. 지난 흐름에 비녀 카드가 있다는 건 4번분들이 이미 사랑에서 가벼운 말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원해왔다는 뜻입니다. 연애를 해도 대충 만나는 관계는 지치고 말만 달콤한 사람보다 실제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동거, 장기적인 약속, 가족에게 소개하는 문제처럼 현실적인 고민까지 하고 계실 수 있어요. 비녀 카드는 마음의 장식이 아니라 관계의 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의 애정운은 감정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이 같이 들어와요. 현재 자리에는 용광신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흐름이 커집니다. 용광신 카드는 큰 물, 큰 움직임, 재물과 현실의 흐름까지 함께 가져오는 카드입니다. 애정운에서 용광신 카드가 나오면 감정이 깊고 관계가 인생의 실제 조건과 연결됩니다. 상대의 경제 상황, 거리, 일, 가족 문제, 앞으로의 생활 기반 같은 것들이 사랑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지금 마음만 보고 결정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걸리거나 현실적으로 좋은 사람인데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용광신 카드는 물이 크게 움직이는 카드라서 감정도 작지 않습니다. 4번 분들이 겉으로는 차분해도 속으로는 파도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기대가 커지고 작은 침묵에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용광신 카드는 또 재물과 기반의 신령이기도 하니 이 관계가 4번 분들의 생활 안정이나 미래 계획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 삶이 어디로 갈까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숨겨진 원인에는 장막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4번 분들 리딩의 핵심입니다. 장막 카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가려진 사정, 숨겨둔 마음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전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상대일 수도 있고 4번 분들 본인일 수도 있어요. 상대가 현실 문제를 다 꺼내지 않았거나 마음은 있는데 확답을 미루고 있거나 혹은 4번 분들이 겉으로는 괜찮다 하면서 속으로는 깊은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장막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억지로 확 걷어내면 서로 당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분들 이런 적 있으시죠? 상대에게 묻고 싶은데 묻는 순간 관계가 달라질까봐 참고 있는 말. 우리는 대체 무슨 사이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긴 해. 이런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을 수 있습니다. 장막 카드는 그 말을 오래 숨기면 마음이 탁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타이밍 없이 확 던지면 상대가 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의 6월은 대화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그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차분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 4장을 한 줄로 보면 오색 실타래 카드가 복잡한 인연의 시를 보여주고 비녀 카드가 그 시를 단정히 묻고 싶어 합니다. 용광신 카드가 큰 현실의 물결을 일으키고 장막 카드가 아직 말하지 않은 사정을 가려놓고 있어요. 이건 가벼운 애정운이 아닙니다. 4번 분들의 6월 사랑은 마음과 현실이 함께 시험대에 오르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나쁘게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제대로 정리하면 관계가 한 단계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웃고 속으로만 재면 기회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뒤쪽 흐름에는 발원문 카드가 행동 자리에 나옵니다. 이 카드가 4번 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발원문 카드는 소원을 말로 정리하고 마음을 문장으로 세우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6월에는 사랑을 막연히 바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적어보셔야 합니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서로 책임 있는 관계를 원한다. 나는 불안하게 기다리는 사랑보다 안정적인 약속을 원한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요. 마음을 문장으로 쓰면 흐릿하던 인연의 실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발원문 카드는 상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와도 연결됩니다. 4번 분들은 6월에 중요한 대화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고백, 관계 정리, 약속 확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감정이 올라왔을 때 쏟아내듯 말하면 장막 카드가 더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을 적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다 써보세요. 그리고 그중 상대에게 실제로 전할 말만 남기세요.
발원문 카드는 정리된 말에 힘을 줍니다. 말이 정리되면 상대도 더 진지하게 듣습니다. 외부 변수에는 도장 카드가 나옵니다. 이건 관계의 확정, 약속, 결정, 승인 같은 의미가 강합니다. 4번 분들의 6월 애정운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해야 하는 순간 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남을 계속할지, 관계를 공식화할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지, 혹은 애매한 상태를 끝낼지. 도장 카드는 흐릿한 관계를 오래 두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무언가 찍히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도장이 꼭 결혼이나 고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의 태도가 분명해지는 것도 도장입니다. 연락 패턴이 바뀌고 약속이 구체화되고 관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도장 카드가 외부 변수로 나온다는 건 상대 쪽에서도 결정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요. 일, 거리, 가족, 돈, 시간,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 대화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4번 분들이 원하는 건 낭만만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그러니 이런 현실 대화가 나온다고 해서 사랑이 식었다고 보지 마세요. 오히려 관계가 현실로 내려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용왕신 카드가 현재에 있었기 때문에 큰 물결이 결국 도장 카드로 모이는 겁니다. 마음이 현실의 형태를 찾으려 합니다. 결실에는 비단함 카드가 나옵니다. 이건 귀한 제안, 소중히 감춘 마음, 격식 있는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4번 분들 리딩에서 비단함 카드는 상당히 좋습니다. 관계가 헐값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4번 분들을 가볍게만 보는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가 마음을 쉽게 꺼내지 못했을 뿐 안쪽에 귀하게 넣어둔 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단함은 열기 전까지 속을 알 수 없지만 함 자체가 귀한 물건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6월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 확인이나 의미 있는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존 인연이 있는 분들은 상대가 관계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느릴 수 있어요. 장막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마음을 단번에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장 카드와 비단함 카드가 이어지면 결국 무언가 형태를 갖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인연을 보는 분들은 조건이 나쁘지 않은 사람, 진중한 사람, 또는 처음에는 딱딱해 보여도 속이 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겉으로 화려한 사람보다 실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수회는 산신 카드가 나옵니다. 산신 카드는 뿌리, 터전, 조상, 든든한 기반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수회에 있다는 건 4번 분들이 이번 달 사랑에서 흔들릴 때 결국 본인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원했는지, 어떤 사람 옆에서 편안한지, 내 삶의 뿌리를 흔드는 사랑인지 세워주는 사랑인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산신 카드는 급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높은 산처럼 멀리 보라고 합니다. 사랑은 설렘도 중요하지만 4번 분들에게는 오래 버틸 수 있는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실전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4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내가 원하는 관계의 조건을 3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상대의 외모나 분위기보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 약속을 지키는 힘, 현실을 함께 책임지는 자세 같은 것을 적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대화를 피하지 마세요. 다만 몰아붙이지 말고 나는 이런 관계가 편안하다라는 식으로 내 마음을 중심에 두고 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조용한 밤에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산신님께 마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정성을 들여보셔도 좋습니다. 4번 분들의 6월 애정운은 복잡하지만 깊습니다. 오색 실타 레카드가 얽힌 마음을 보여주고 비녀 카드가 진지한 인연의 격을 세우고 용광신 카드가 현실의 큰 물결을 움직이고 장막 카드가 아직 가려진 사정을 보여줬습니다. 뒤에서는 발원문 카드가 마음을 문장으로 정리하게 하고 도장 카드가 관계의 결정을 끌어오고 비단함 카드가 귀한 제안을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 산신 카드가 단단히 지켜줍니다. 그러니 6월에는 감정에만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도 보되 현실도 보셔야 합니다. 이 인연이 내 뿌리를 흔드는지 아니면 내 삶에 든든한 그늘을 만들어주는지 그걸 분별하면 4번 분들의 사랑은 더 깊고 안정된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